급식엔 왜 항상 국이 나올까요? 오늘은 그 국물 속 숨은 이야기를 함께 알아보아요. 밥과 국은 항상 짝꿍처럼 나왔고 식사의 중심이었죠. 국은 포만감을 주고 따뜻한 기운을 전달하며 소화 흡수에 도움을 주는 음식. 전통적으로 밥상에서 빠지지 않는 존재. 국은 밥상 위의 국물이었죠. 이 전통은 급식에도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한국인의 밥상에서 밥과 국은 늘 함께였어요. 밥이 중심인 식사에서 국은 그 흐름을 부드럽게 이어주는 매개였어요. 속을 덮이고 수분을 보충하며 소화를 돕고 한 그릇에 담긴 정성을 전했죠. 액체는 씹고 삼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음식을 입에 넣으면 침이 배어나와 씹고 삼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물을 비롯한 액체가 같은 역할을 합니다. 특히 탄수화물의 수분 보충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마찬가지로 서양에서도 우리처럼 국물 음식인 스프를 먹죠. 스프의 어원은 국물의 적신 빵이라는 의미의 통속 라틴어 스파에서 프랑스어를 거쳐 스프가 되었습니다. 일상이든 특별한 날이든 꼭 있었어요. 특히 식민지 시기와 전쟁, 경제개발 시절엔 국밥이 노동자들의 배를 든든히 채워줬어요. 하루 종일 일로 지친 몸을 달래주는 고마운 한 끼였답니다. 의례와 일상, 경사와 애도, 국은 늘 우리 곁에 있었어요. 이 전통이 급식에서도 이어졌어요. 급식 트레이에서 국은 언제나 자리를 지켰어요. 그럼 급식에서 국이 왜 중요한 걸까요? 특히 학교 급식은 수백 명의 학생을 위한 시스템이에요. 한 끼 식단은 열량, 단백질, 지방 등 영양이 꼼꼼히 계산되어 구성돼요. 여기서 국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답니다. 수분을 보충하고 열량을 채웁니다. 밥과 함께 넘기기 쉬운 식감도 무시할 수 없어요. 급식 국물, 가끔 깊고 감칠맛 나게 느껴지셨나요? 그 비결은 단 하나, 시간, 대량의 재료가 어우러진 결과물이에요. 아침 일찍부터 멸치, 다시마로 육수를 냅니다. 대량 조리는 오히려 기피를 만들어요. MSG? 아니에요. 조미료보다는 재료와 시간이 축적이에요. 뜨거운 국 한 그릇은 학생들에게 정서적 안정까지 줍니다.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급식국 탑2 이야기를 나눠보아요. 미역국. 소고기가 들어간 맑은 국물. 생일날 생각나는 따뜻한 맛이에요. 어떤 날은 소고기가 듬뿍 들어있어서 그리고 소고기 묵국. 진하고 깔끔한 국간장 베이스. 무와 소고기의 조화가 최고예요. 급식실에서 국을 만드는 비하인드도 흥미로워요. 고기, 채소양, 끓이는 시간, 간 맞추는 법까지 꼼꼼한 기준이 있어요. 특히 국이 싱겁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하지만 나트륨 저감화 실천을 위한 기준 때문에 간을 세게 하거나 너무 약하게 할 수도 없죠. 매일 염도계를 이용하여 간을 맞춰요. 염도를 0.6에서 0.7로 맞추려고 노력하죠. 이 미묘한 균형을 잡아야죠. 그래도 국이 없으면 다들 섭섭해한다고 하니 공감되지 않나요? 소고기 묵국 끓이는 방법은 가지각색 집집마다 모두 다른데요. 보통 참기름에 고기를 볶으시는 분들, 아니면 볶지 않고 물을 넣고 무와 고기를 같이 넣으시는 분들 다양합니다. 그리고 묵국은 물을 많이 넣어야 맛있습니다. 그리고 무를 도톰하게 썰어야 나중에 끓였을 때 식감도 설컹하게 살아있기 때문에 도톰하게 썰어주세요. 무, 대파, 마늘 이 세 가지가 들어가줘야 맛이 확 살아요. 고기는 살짝 얻는 정도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곰탕같이 맑은 국을 끓일 때 끓는 물에 고기를 넣게 되면 거품이 일어나면서 불순물이 많이 뜨는 게 보여요. 그럼 국자를 걷어냈던 기억 다 있으실 텐데요. 그렇게 하지 않고 깔끔한 국을 만드는 방법으로 만들어 볼게요. 우선 끓는 물을 준비할게요. 준비된 국거리 고기를 20초 정도 넣었다 뺄게요. 이렇게 데쳐주면 국에 고기를 넣었을 때 불순물들이 많이 줄어들어서 맑은 국을 끓이실 수 있어요.
그래야 시원한 맛을 진하고 빠르게 빼낼 수 있어요. 자작자작하게 물의 양을 넣어주세요. 이제 물 보충을 합니다. 고기도 바로 넣어줄게요. 무슨물이 적게 뜨죠? 이것만 걷어주면 됩니다. 얼큰하고 칼칼한 맛 원하시면 고춧가루 살짝만 넣어 두셔보세요. 고춧가루 하나로 또 다른 소고기 묵국을 느끼실 수 있어요. 급식의 국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어요. 국은 늘 조연처럼 곁에 있었지만 사실은 주인공이었는지도 몰라요. 뜨끈한 국 한 그릇, 정서적 위로였죠. 한국의 국 문화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고 급식에서도, 집밥에서도, 식당에서도 국은 빠지지 않아요. 국국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예요. 여러분의 최애 급식국은 뭔가요? 급식국과 관련된 재미있는 이야기도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